자, PLC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종류 중에서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문자열이라고 말하는 한글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영어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 좌판에 있는 이 알파벳들 혹은 그 한글로 되어 있는 이제 글자들, 문자 하나가 아니라 문자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문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문자열 관련 명령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타입이고요. 숫자나 알파벳 그리고 특수기호, 이 특수기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키보드에 있는 이런 종류의 기호들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스키 코드라고 되어 있는 이제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키 코드로 되어 있는 이 특수 기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글이나 한자 등은 이제 16비트로 저장되어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영어는 하나의 문자, 알파벳 A부터 Z까지죠.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고요. 이것들은 아스키 코드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영어 알파벳 같은 경우는 8비트, 즉 1바이트에 하나의 글자가 저장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글이나 한자 등은 특히 한글 같은 경우 뭐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죠. 그리고 초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종성이 있고 이것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문자를 이 글자들이 기존의 영어처럼 8비트로 되어 있는 그 정보 안에 담길 수가 없어서 하나의 글자를 담기 위해서 16비트 정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 데이터는 널 코드가 나올 때까지를 하나의 문자열로 취급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의 문자열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헬로 한 칸 띄우고 뭐 예,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많이 쓰는 거죠. 이런 문자열을 우리가 다루고 싶은데 자, 그럼 이 헬로 월드라는 이 문자열이 실제로 이제 컴퓨터든 혹은 PLC든 어딘가 메모리 안에 저장이 되겠죠. 보통 요 메모리 우리가 램이라고 부르는 이 메모리 안에 어딘가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헬로우 이렇게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상 그 H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진수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 이진수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제가 그냥 편의상 H를 0001로 하겠습니다. E는 0002 이렇게 할게요. L은 0003 이런 식으로 쭉 0001 0002라고 하면 되고 이진수니까 0010 0011 뭐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헬로 월드가 저장이 될 때 여기 이제 0001, 0010, 0011 뭐 이런 식으로 쭉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저장되어 있는 자리 앞부분에도 뭔가 다른 내용이 저장되어 있을 거고 이 뒷부분에도 이제 뭔가 또 다른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램은 안 쓰고 있을 수도 있지만 비워져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정보가 채워져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자열의 경우 저장을 할 때 그냥 H부터 D까지만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자, 이 부분이 이제 더 이상 문자열이 없다라는 끝을 나타내는 특수기호가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특수기호는 기본적으로 널 문자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널 코드에 대한 이제 비트는 0번 비트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00이라고 했으니까 16진수죠. 그래서 이진수로 따지면은 0000 0000 이렇게 8개의 0이 쭉 이어서 있는 저런
코드가 요 맨 끝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 끝부분에.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읽으면 이제 문자열 H부터 시작해서 뭐 0001, 뭐 0010, 001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자를 쭉 읽다가 저 뒤에 시작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쭉 하다가 어느 순간에 0이 8개가 되어 있는 이 문자를 만나면은 여기서 문자열의 끝이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끝. 그래서 이렇게 널 코드를 만날 때까지 하나의 문자열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의 최대 길이는 영어를 사용할 때는 31개 글자를 쓸 수 있고요. 왜냐하면 32번째 글자는 여기 /n이라고도 표현을 해주고 여기서는 H00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런 널 코드가 들어가는 게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32번째로 그냥 쓸 수 있는 문자들은 영어로는 31개를 쓸 수 있고요. 한글로는 총 32바이트니까 32바이트 중에서 절반을 나누면은 16바이트가 16개의 글자를 쓸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맨 마지막 16번째 글자는 H00 널 코드가 들어가야 되니까 15개 글자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영문은 31개 글자, 한글은 15개 글자까지 쓸 수 있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다이어그램과 같습니다. 자, P20 이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전기가 흐르고 이 부분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자열에 관련되어 있는 명령어들은 대부분 접두어로 이 달러 표시가 들어갑니다. 달러 표시가 문자열 앞에 명령어 앞에 들어있다 싶으면 얘는 기본적으로 문자열을 다루는 명령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표시하고 mov 명령이 있으면은 앞에 있는 abc를 move 옮기는 거죠. 이 자리로 뒤에 00004 번지로 abc라는 보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자 3개가 이렇게 따옴표로 묶여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자열이 되는 거고 문자열이 D00004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D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워드 데이터를 저장하는 주소라고 했습니다. 워드 디바이스죠. 즉 얘는 16비트.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두 개의 워드를 사용하는 그런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얘는 D00004는 자, 그런데 여기 AB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ABC는 지금 문자가 3개죠. 문자가 3개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저장이 되냐 그러면 맨 처음에는 A라는 문자가 저장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B라는 문자가 저장이 될 거고 세 번째로는 C라는 문자가 저장이 될 거고 그 다음 자리에 널 문자가 저장이 될 거예요. 널 문자는 아까 봤던 0이 8개짜리 요건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진수로 따지면 0000, 0000이 되는 저 널 문자가 여기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데 잠깐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보면요. 아스키 코드는 ASCII 그 약자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포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그래서 미국 정보 교환 표준 부호입니다. 이 아스키 코드는 1963년 꽤 오래 전에 만들어졌죠. 거의 초창기에 만들어진 그 부호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 있는 것처럼 그 인쇄 전신기 이제 텔레 프린터 뭐 보통 우리가
뭐 팩시밀리 같은 거라든지 혹은 지금은 우리가 사용되지 않는 거죠. 이제 팩시밀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팩시밀리 같은 경우는 전화선을 사용해서 어떤 정보를 보내는 거라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냥 문자를 보내는 그런 타이프라이터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냥 타자기인데 정확하게는 타자기는 내가 치면은 이제 친 만큼 바로 그 자리에서 종이에 찍혀 나오는 거라 그러면은 이게 텔레프린터라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처럼 이렇게 선이 연결돼 있으면 저 먼 곳에서 찍는 것은 지금 내가 내 책상 위에서 찍지만 전선이 연결돼 있는 저 멀리 이를테면 서울에서 이거를 찍을 때 찍은 게 그대로 출력이 프린터에 그대로 출력되는 게 이제 부산이나 이제 뭐 광주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계들 사이에서 문자들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약속을 하고 이제 주고받는 이런 이제 프로토콜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때 사용된 이 7비트짜리 부호 체계가 이제 아스키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7비트 부호 체계였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초창기에 나왔던 컴퓨터들 뭐 8비트부터 사용되는 이제 뭐 초창기에 나왔던 컴퓨터들은 이제 8비트 컴퓨터들도 많이 있었죠. 이제 거기에서도 이 아스키 코드가 그대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도 여전히 아스키 코드가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인코딩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요. 실제로 영어만 사용한다 그러면 이 아스키 코드만 사용해도 충분한데 이제 우리처럼 한글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국이나 일본처럼 한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7비트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붙여서 16비트를 사용하는 별도의 이제 그 방식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좀 다양하게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거의 스탠다드 표준화돼서 사용하는 게 이제 그 UTF 8이나 이제 UTF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이제 이 PLC 공부하면서 이제 그걸 공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LS 산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PLC들은 한글을 그대로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요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었던 거 영어 두 개가 한글 하나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자열을 만들 때는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자들은 최대 31개까지 쓸 수 있는데 한글로 되어 있는 글자들은 최대 15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아스키 코드는 0번부터 시작해서 127번까지 자, 이건 이제 10진수로 생각했을 때 0번부터 127번까지 총 128개의 부호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6진수로 따지면은 0x00부터 0x7f까지 이게 16진수를 나타낼 때 우리가 지금 PLC 같은 경우는 F를 앞에다가 H를 앞에다 붙여줬었죠. H를 앞에다 붙여주기도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스키 코드를 사용한다든지 그럴 때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H00부터 시작해서 뭐 H7F까지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만 보통은 0x를 많이 써줍니다. 앞에다가 이제 0x를 쓰고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면 이 숫자는 16진수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0x7f나 H7f나 둘 다 같은 의미로서 16진수를 이제 표시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총 128개의 부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7비트짜리라고 그랬는데 7비트 부호 체계라고 그랬죠. 7비트 부호 체계.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적어도 지금 다 기본이 이제 8비트죠. 8비트 즉 1바이트
1바이트가 가장 작은 이제 단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7비트짜리를 쓰게 되면은 좀 잘못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7개 비트, 그 다음 7개 비트, 그 다음 7개 비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문자 3개가 들어가면 7비트짜리니까 21개 비트면은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7 곱하기 3 해주면 문자 3개, 문자당 7비트짜리, 그래서 21개 비트면 되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8비트를 최소 단위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비트를 하나를 저장하거나 2개를 저장하거나 7개를 저장하거나 무조건 8개의 비트로 되어 있는, 즉 1바이트 단위로 되어 있는 거 안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도 8개, 세 번째 것도 8개. 그래서 총 개수는 8324, 24개의 비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7개 비트는 실제 정보를 담고 있는 비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하나의 비트는 1비트는 비워둡니다. 이렇게 비워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이제 7비트하고 하나가 이제 비는 거죠. 이렇게. 요 다음에도 7개 비트에는 정보가 담기고 1개 비트는 비워져 있고, 그 다음에 또 7개는 정보가 담기고 1개는 비워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7개 비트는 정보를 담게 되고, 여기 빈 하나의 비트는, 빈 비트 하나는 지금은 안 씁니다. 그냥 거의 안 씁니다. 그냥 안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얘를 우리가 언제 쓸 수 있냐 그러면, 에러 검출, 보통 이제 CRC라고 하는데 에러 검출을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워져 있으니까 안 쓰고 그냥 놔둬도 상관없고요. 혹은 얘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다가 이제 요 앞에 있는 7개 비트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이제 하나를 집어넣는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CRC 같은 경우 어떻게 사용을 하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만약에 100, 100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1이 2개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1이 짝수개죠. 그러면 요거 8개 전체를 1을 짝수개로 맞추는 식으로 우리가 요 에러 비트를 체크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는 0이 들어가는 거야. 0이. 그러면은 요거 전체를 계산했을 때 1은 짝수개가 되는 거죠. 2개니까. 2개니까. 자, 여기서는 만약에 1 하나만 들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1이 1개니까 전체 짝수개가 되려면 여기를 1로 셋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뭐가 좋냐 그러면,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의미로 쓸 수 있냐 그러면, 요거 전체를 우리가 전송을 했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통신선을 통해서 다른 기기로 전송을 했을 때 100, 100, 1 100, 1000 이렇게 7개하고 0 이렇게 8개가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8개가 넘어왔을 때 얘를 앞에서부터 7개는 신호에 대한 거고, 얘는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1이 앞에 몇 개 있는지를 세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1이 있는지 없는지를 세가지고 전체에다 계산을 해봤더니 2개다. 짝수다. 짝수다. 자, 그러면은 얘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걸 쭉 읽어봤더니 100, 00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걸 하나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뒤에 0이 들어왔어요. 읽어왔을 때. 자, 그러면은 여기 신호 부분에서 지금 1은 1개죠. 그리고 뒤쪽에 에러 체크해서 0개죠. 전체를 다 더했더니 1개죠. 자, 그러면은 1이 홀수계죠. 1이 홀수계. 1이 홀수계라는 얘기는 지금 CRC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짝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1이든지 아니면 요 사이에 어딘가 1이 하나가 더 있든지 아니면 얘가 0이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뭔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러면 에러가 났으니까 다시 보낸 쪽에다가
다시 요청을 하는 거죠. 틀렸으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보내라 이러면은 저쪽에서 다시 보내겠죠. 그래서 1000001 이렇게 이제 다시 보내면은 그걸 받아서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비트를 에러 검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뭐 꼭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요. 아스키 코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번부터 시작해서 10진수죠. 그리고 두 번째 게 16진수, 세 번째 거는 8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0번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6, 7, 8 쭉 해서 여기 32부터 63까지, 64부터 95까지, 96부터 127까지 쭉 돼 있습니다. 이게 7개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수예요. 0부터 127까지. 그래서 쭉 보시면은 여기 숫자들은 0부터 9번까지가 여기 48번부터 57번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웬만한 키보드상에 있는 이제 이런 데 보면은 키보드상에 있는 이런 특수 문자들 다 들어 있고요. 여기 대문자 A부터 Z까지 있고 그 다음에 소문자 A 97번부터 Z까지 122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특수 부호라고 얘기를 할까요? 특수 부호라기보다는 하나의 제어 문자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딜리트 키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이제 지우는 문자죠. 그리고 여기 널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 얘는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 주는 특수 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문자를 쭉 읽다가 너를 만나면은 이제 여기서 문자열이 끝났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쭉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아스키 코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전신상으로 기기와 저쪽 멀리 떨어진 두 대의 기계를 연결해서 한쪽에서는 이제 키보드로 타이프를 치면은 다른 쪽에서는 친 문자가 그대로 출력돼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냥 문자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쪽에서 엔터를 쳤을 때 이게 아래줄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한 칸 앞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해야 되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 이런 이제 특수 제어 문자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ABC라는 문자열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여기 ABC라는 문자열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은 첫 번째 A라는 문자가 저장이 될 거고요. 자, A라는 문자가 저장이 될 때 여기 다시 한 번만 보면 A라는 문자는 65번에 저장이 되는 거죠. 65번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아스키 코드 65번인 거죠. 아스키 코드 65번.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은 자, 그냥 H라고 할까요? 65. 요게 지금 A에 해당되는 거예요. B는 H 66. C는 H 67. 조금 더 이진수로 좀 더 정확하게 보면요. 65니까 6은 이제 4 더하기 2죠. 그래서 0, 1, 1, 0. 요게 지금 6일 거고요. 그 다음에 5는 0, 1, 0, 1이죠. 이렇게 해서 요 8개가 A에 해당되는 거고요. B는 바로 그 뒤에 0, 1, 1, 0, 0, 1, 0, 01, 01, 1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C는 여기다 또 하나 더한 0110, 0111 뭐 이렇게 83, 24, 24개의 비트가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요 뒤에 하나가 더 들어간다 그랬죠? 0000, 0000 이렇게 요거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는 A
중간에 B, 여기 C, 여기 널문자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지금 램 어딘가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저장되어 있는 곳 D0004 여기가 D에 0004 번지로 찾아가 주면은 여기로 갈 거고요. D0004 번지는 얘는 8 곱하기 2 워드만큼의 정보를 저장하는 거니까 16비트만큼만 저장을 한다 그랬죠. 즉 여기서 여기까지가 8, 여기서 여기까지 8, 여기까지만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저장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가죠? 여기는 이제 D0004를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는 겁니다. 여기는 D4, 여기는 D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D6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16워드 31글자 더하기 널 만큼 저장이 된다 그랬죠. 자, 문자열은 무조건 이겁니다. 문자열은 자, 내가 문자를 하나만 저장을 하거나 여기를 3개를 저장을 하거나 혹은 여기다가 이렇게 8개나 9개나 10개를 저장을 하더라도 다 똑같이 얼마만큼의 저장 공간 얘를 저장하기 위한 그 램 메모리상의 공간을 예약을 해놓고 쓰냐 그러면 무조건 16워드 즉 얘는 영어로 따지면은 31글자 더하기 널 문자까지 이렇게 널 문자하고 31개의 영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그만큼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쓴다는 얘기예요. 즉 시작하는 주소는 D4번이지만 D4번이 이제 2개 워드죠. 2개 워드니까 D4 16개가 돼야 되니까 D4부터 시작해서 D5, D6, D7 이렇게 쭉 해가지고 총 16워드니까 D19까지 이렇게 되겠죠. 4번부터 시작해서 19번까지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이 다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사용할 때는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거 D4를 가져다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달러 무브 명령 시 사용 시 문자열은 D4번부터 D19번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이 됩니다. 무조건 여기까지 사용이 되는 거고 무조건 16개의 워드 즉 31개의 영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혹은 한글로 따지면 15개의 글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더하기 널까지 해서 16워드 혹은 32개 바이트 32바이트 만큼의 크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떻게 4번, 5번, 6번에서 19번까지 이렇게 쭉 다 사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뭐 이제 아시겠죠? 총 이렇게 여러 개가 사용되는데 요것만 한 번 더 보면은 D4번에서 이를테면은 A,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널 문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자열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 거고 이제 끝난 거고. 그럼 요 나머지 것들은 다 널 문자로 기본적으로 채워질 겁니다. 안 쓰는 것들은 다 00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시작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오다가 널 문자 0으로 8개가 연속으로 되어 있는 이 문자를 만나면 여기서 문자열이 끝이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사용하는 거 보면은 여기 P20번 스위치를 누르면
D00100 100번지에 있는 값을 D00200 200번지에 있는 값으로 move 옮기는 건데, 여기 앞에 달러 표시가 있는 걸 보니까 얘는 문자열을 다루는 명령인 거죠. 문자열을 다루니까 방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얘는 무조건 16개의 워드를 다루는 명령이에요. 자, 얘는 천천히 얘는 16개의 워드를, 혹은 바이트로 따지면 32개의 바이트를 다루는 명령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16개 워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00번부터 시작해서 100번, 101번, 102번 쭉 해서 100, 자 16개니까 100, 자 15번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115번까지 이렇게 16개의 워드를 읽어오는 거고, 읽어온 걸 200번부터 시작해서 200번, 201번, 202번 해서 총 다시 16개 215번까지 여기에다가 요 값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렇게 요게 지금 잘못됐네요. 100번, 101번, 102번, 103번 쭉 해서 얘는 115번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200번, 201번, 202번 쭉 내려가서 215번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그대로 읽어와서 요거를 그대로 읽어와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요 자리에다가 여기에 있는 값을 그대로 읽어와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끝났잖아요. 여기서 끝났으니까 요 뒤에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읽을 필요가 없는 거고, 사실은 여기도 다 이렇게 널문자로 H00이 이제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자열을 가지고 올 때는 널문자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 뒤에 있는 거는 끝까지 읽지를 않습니다. 읽지를 않고 그냥 다 비워둔 채로 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비워둔 채로. 널문자를 집어넣는 게 이제 비워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이렇게 비워두게 됩니다. 문자열 사이에 널 코드가 있을 경우 널 코드까지를 유효한 문자열로 보고 처리를 한다. 즉, 널 코드는 절대로 정상적인 문자열이라 그러면 중간에 들어있을 수 없습니다. 널 코드를 만나면 문자열의 끝이라고 컴퓨터는 무조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문자열이라면 중간에 널 문자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자, 스큐 코드에 대한 거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